회사에 출근하면서 때려치고 내 장사나 할까? 술집 차리면은 내 지인도 부르고 돈도 벌고 좋지 않나? 이런 생각 혹시 하신 적 없으신가요? 카운터에 딱 서가지고 멋있게 딱 결제받고 손님들은 바글바글하고 맛집 사장님이 되는 이런 상상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막상 하려니 모은 돈은 한 5천만 원, 1억 이거 날리면은 우리 가족 다 길거리에 나온다 생각하면은 선뜻 나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프랜차이즈 상담이라도 받아보는데 맨날 자기들이 최고고 몇 달 만에 원금 회수하고 이런 달콤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믿을만하지가 않아요. 회사 밖은 지옥이라지, 경기는 박살났다지, 폐업률은 역대급이라지, 도대체 누굴 믿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막막하고 불안하진 않으세요? 오늘 그 불안감을 깨부술 확실한 술집 창업의 기준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정하게 딱 두 가지만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 오픈만 하면 줄을 선다, 누구나 대박이 난다, 이런 말들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박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월세 주고 인건비 주고 재료비 다 떼고 나서 사장님이 진짜 쥐어가는 실제 수익이 얼마냐는 거죠. 남들 다 아는 뻔한 메뉴로 가격 경쟁만 하다가 망하실 건가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런 브랜드들, 이런 아이템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대표이긴 하지만 오늘은 우리 브랜드를 홍보하러 영상을 찍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아끼는 친동생이 장사하겠다고 찾아와서 상담을 해준다는 마음으로 어디서도 듣지 못할 진짜 장사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궁금해하실 부분은 아마도 투자금일 거예요. 투자금을 말씀드리고 매출, 비용, 그리고 얼마가 남는지까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술집 창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도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술집 창업이 얼마나 투자금이 드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집 창업 기준에서 일단 평수를 정해야 되는데 제가 보편적으로 한 15평이나 20평? 처음이라 치면 사실 15평을 추천하긴 하지만 투자금이 적다면은 가장 보편적으로 기준이 되는 20평으로 할게요. 왜 20평이냐면은 술집은 20평 정도 돼야지 뭔가 효율적이더라고요. 공간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게 한 20평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20평 정도로 기준을 잡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투자금이라고 하면은 술집 창업 비용인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뭐예요? 보증금. 이건 다 아시죠? 건물주한테 줘야 되는 보증금. 자, 두 번째 권리금. 권리금은 뭐냐면은 그 자리값이에요. 자리값. 이전에 장사했던 사람한테 자리값을 주고 내보내서 우리가 거길 장사하는 그 권리금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인테리어. 그 다음 뭐예요? 집기류. 자, 이렇게 크게 나뉘었어요. 근데 20평 기준에서 제가 만약에 진짜 친한 동생이 와서 투자가 얼마 들어있을 때는 딱 이렇게 쪼개줄 것 같아요. 보증금 같은 경우에 저는 한 3천만 원 줄 것 같아요. 3천만 원. 근데 제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모든 매장마다 당장에 이 앞에 있는 거리마다 20평이라고 동일하게 가정했을 때도 보증금은 다 달라요. 어디 3천, 어디 3,500, 어디 5천, 어디 7천. 이거는 완전 건물주 마음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천이긴 하지만 어디까지 열어두면 저는 5천까지 열어둘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깔끔해요. 자, 권리금은 어떠냐? 권리금은 솔직히 말하면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힘든 상황에서 요즘 같은 경기에서는 제가 어떤 얘기 하냐면은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오히려 말씀드려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 1, 2억짜리 권리금을 막 추천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위험해요. 왜냐면은 투자금이 높아지면 그만큼 약간 위험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장사가 처음이라면은 저는 권리금은 엄청 높게 투자하는 거를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약간 비추해요. 그래서 얼마냐? 3천만 원 정도. 무권리도 괜찮은 매물 있으면 주어도 괜찮다는 입장이에요. 옛날에는 A, B급이 들어갔으면 요즘에는 B에서 C급 정도 들어간다? 요 정도 관점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이 투자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거다, 그럼 저는 5천만 원 정도까지 열어둘 것 같아요. 비슷하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0원이지만 한 3천 정도를 생각할 것 같다. 근데 무권리 싸고 괜찮은 거 있다? 그럼 바로 죽는다. 요 정도 마인드로. 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은 싸게 한다 그럼 평당 100만 원에도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살짝 부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꼭 들어야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철거. 보통 1, 200 들어요. 20평 할 때. 제가 최소로 잡는 거예요. 최소로. 200 이상도 들어요. 자, 그 다음 뭐예요? 꼭 해야 되는 거. 주방 단을 올린다 하거든요. 최소 200은 들어요. 자, 그 다음 뭐예요? 덕트. 공기 빨아들이는 거. 가게에서는 덕트라고 해가지고 공기를 엄청 크게 빨아들이거든요. 왜냐면 음식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게 한 100 정도는 들어요. 최소. 그러니까 이런 가스, 여러분들이 당연히 쓰는 가스들, 이런 것들도 한 50에서 100 정도 든다, 100 정도 든다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능제로 꼭 써야 되잖아요. 요리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음식 냄새 안 뺄 거예요? 가스 안 쓸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만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500은 나와요. 기능적으로 하는 게 5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어때요? 이쁘게 꾸며야 되죠? 꾸미는 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꾸미는 거는 1,500에 끊었다면은 진짜 싸게 끄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테리어업자 마진이 있어야 되지. 이거 좀만 뭐 하잖아요? 여기 좀 페인트질하고 뭐 살짝 여기 대 좀 올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녹아내리는 돈이에요. 엄청나게 작은 돈이에요. 그래서 최소 값은 2,000원 들어요. 최소 20평 기준. 평당 100 정도면은 어마무지하게 싸다. 자, 어느 정도냐면 철거하고 기능만 올린 다음에 페인트 칠하고 대충 마무리한다. 그게 2,000이에요. 뭘 꾸민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뭘 꾸민다. 살짝 미관이 들어가고 포인트가 살짝 들어간다. 자,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냐? 4,000까지는 가볍게 올라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 평당 200까지는
싹 올라가요. 근데 이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 금액적으로 보면 되게 큰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잖아요. 요거 추가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좀 밋밋하네요. 여기 좀 넣어주시고 천장 살짝 애매한데 요거 뭐 페인트로 좀 칠해주세요. 방금 얘기한 것만 해도 5, 600 확 추가돼요. 자, 이해되시죠? 그 정도기 때문에 요 정도는 가져가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주방에 깔린 냉장고, 제빙기, 주방에 들어가는 전자기기 싹 다 포함하는 거 플러스 의탁자, 그릇, 수저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 다 포함했을 때는 어느 정도예요? 1000만 원은 최소로 들어요. 그러니까 최소. 이건 뭐냐면 중고를 진짜 발품 엄청 팔고 싸게 가져오고 그릇도 진짜 완전 힘 빼고 의탁자? 어떻게 힘줄 데가 어디서 의탁자 그냥 순식간에 몇백인데 어느 정도냐면 포장마차 정도 컨셉 이 정도가 1000이다. 근데 그래도 나름 술집 정도 한다. 느낌 준다. 200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0평 기준이에요. 20평. 그럼 투자금을 정리하면 어느 정도 들어요? 대략적으로 포장마차 컨셉이에요. 완전히 포장마차 컨셉으로 했을 때는 얼마예요? 최소 6천만 원. 근데 살짝 힘준다. 살짝 힘준다는 진짜 살짝 힘주는 거예요. 많이 힘준 거 아니에요. 엄청 이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간 포인트 있는 정도. 자, 그랬을 때 보증금 5천에 권리금 5천까지 줬어요. 이 정도 어때요? 힘 준 거예요. 자리에 힘을 준 거야. 근데 이거 살짝 비추고 사실 이거까지 좀 너무했고 제 생각에 5천을 쓰렸으면 저는 여기서 3천만 쓸 것 같아. 자, 이 정도로 볼게요. 자, 5천에 3천에 4천에 2천. 그럼 어느 정도예요? 8천에 1억 2천에 1억 4천. 이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집기류 다 포함해가지고 포장마차 기준에서는 6천. 그래도 좀 힘주고 좀 술집 같고 인테리어 좀 돼 있고 포인트 있다? 그럼 1억 4천까지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추가적인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추가적인 비용이 인테리어 기간 할 동안 한 달 동안 임대료가 들고요. 그리고 중개 수수료도 보통 한 달치 임대료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초도 물량까지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한 500에서 1000 정도는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개 수수료, 인테리어 할 때 임대료, 그 다음에 초도 물품 요 정도. 이렇게 포장마차 정도로 하고 싶어서 술집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도 나름 포인트 있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인테리어가 살짝은 돼 있고 뭐 그런 매장을 보통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어느 정도냐면 1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을 때 기준. 자리도 신중하게 고르고 인테리어 짓기도 신중하게 골라가지고 알짜배기로 싸지만 싸 보이지 않게 요 정도 컨셉으로 했을 때 1억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창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5천만 원 들고 오신 다음에 신용대출 보통 5천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대출 한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나는 이 대출은 좀 애매하니까 5천만 원 내 돈에 주류대출 뭐 3천에 그냥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2천 부모님 환스 이때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온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생짜 1억도 많지만 사실은 진짜 돈 한 5천만 원 들고 창업하시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매출 대비 수익이 얼마나 되냐. 투자금은 알겠는데 그래서 얼마 팔아야지 얼마 남냐 요것도 궁금하시잖아요. 요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평 기준에서 일단은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20평 기준에서는 보통 테이블이 저희가 넣어보니까 한 12개는 들어가요. 12개 정도 테이블이 되는데 테이블 12개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매출은 객단가를 봤을 때 테이블당 단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테이블 팔았을 때 얼마나 나왔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테이블당 평균 6.5만 원이에요. 이자카의 기준에서. 근데 저희가 객단가가 조금 있는 편이고 좀 싼 기준 보편적인 기준에 했을 땐 객단가 5만원. 한 테이블에 보통 5만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1차, 2차, 3차 손님 평균이 5만원이라는 거예요. 자, 5만원이에요. 그러면은 한 바퀴 돌리면 얼마예요? 한 바퀴 돌리면 60만원이죠. 평일 1.5바퀴. 그럼 얼마예요? 90만원. 자, 주말 같은 경우에는 금토는 완전 술집에서 피크타임이죠. 금토 기준에서는 평일에 1.5배 정도 나와요. 보통 평일에 90만원 팔았으면은 금토에는 1.5배인 135만원 나와요.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 달로 어떻게 치냐면 한 달은 얘가 며칠이에요? 얘가 한 22일 된다고 하고 얘가 한 8일 된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하면은 3,060만 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평일 기준에서 1.5바퀴. 그러니까 손님을 꽉 채우고 절반 정도 채우는 이 정도 기준에서 채웠고 금토 기준에서는 한 2바퀴 정도 이상을 채워야 되는 정도. 한 달에 20평 기준 테이블 12개에서 3,060만 원 정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금액이 누구는 작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장담컨대 술집에서 3,060만 원 매출 나왔다? 평균 이상의 상위권이 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아까 측정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매출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3,060만 원 매출일 때 비용이 뺄 거 빼고 얼마 남냐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3,060만 원인데 계산하기 좀 귀찮으니까 3천만 원으로 할게요. 일단 매출이 3천만 원일 때 식자재, 원재료 값이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장사를 좀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 35% 나와요. 근데 보편적으로 장사 처음이고 그런다 그러면은 프랜차이즈를 하든 개인을 하든 어쨌든 40%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경쟁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얘기하면 또 딥해지니까 보편적으로 한 40%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1,200만 원 정도. 그다음 인건비. 자, 인건비 요즘 많이 올랐죠. 인건비. 사장님이 주 7일 정도는 초반이니까
우리가 개빡세게 해야 되잖아. 안 쉬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자, 안 쉬고 하는 기준으로 할게요. 안 쉬고 하는 기준. 사장님이 안 쉬고 했을 때는 평일에는 2명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토에는 3명 정도 있어야 돼요. 자, 요 기준을 볼게요. 요 기준. 평균적으로 직원 1명 있어야 되는데 직원 1명이 주 5일짜리 280만 원 써요. 그럼 주 5일 썼으니까 나머지 주 2일 비죠. 요때도 써야 되니까 어때요? 주 2일짜리 알바를 써야 돼요. 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피크타임 때 쫙 깔아두는 직원 있거든요. 한 6시간 정도 써야 되는. 5시간 정도 써야 되는데 시급 계산하면 대충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대략적으로 봤을 때 580만 원 정도. 자, 그러면 인건비가 이 정도 돼요. 자, 임대료는 어느 정도냐? 평당 기준으로 볼게요. 평당 10만 원에서 절대 20만 원 안 넘겠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가운데 값인 15만 원으로 할게요. 15만 원. 평당 15만 원이면은 1층에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나쁘지 않은 자리. 15 곱하면 어때요? 300만 원.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기타. 자, 기타 비용 뭐냐면은 전기세, 그리고 기본 관리비, 수도세, 가스비,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는 5% 잡아요. 5%. 자, 5% 잡으면 어때요? 150만 원. 자, 그럼 다 빼면 어때요? 770만 원 정도 돼요. 자, 요 금액은 세전 금액이에요. 부가세랑 아직 종부세 안 냈죠? 자,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출 3천일 때 현실적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요 정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1억 정도 투자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보증 권리금 빼고 인테리어 집기를 1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괜찮게 나오는 기준이에요. 요즘에 하도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 하니까 사람들이 1,000만 원 벌기 쉬운 줄 아시는데 절대 쉽지 않아요. 괜찮은 매장 기준 세팅했을 때 요 정도 나오고, 여기서 임대료하고 인건비가 살짝 줄어들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타이트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면 400까지도 떨어져요. 충분하게. 그럼 400이면 180 더해지죠. 그러면 950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딥해지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까지는 나온다. 근데 이게 나쁘지 않은 기준의 20평 매장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금은 좀 복잡하니까 부가세랑 종소세는 빼기 전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한 사람이 창업한다 했을 때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사실은 투자금이나 수익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은 그 사람의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창업을 생각했으면은 사실 엄청나게 기대감이 크고 생각한 게 많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지, 엄청난 꿈이 가득 차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얘기하는 일이 그 기대감을 낮추는 일이에요. 진짜 힘들고 진짜 돈이 안 될 수도 있고 장사를 자리 잡은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물론 그걸 다 이루면은 가능한 숫자긴 한데 무조건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기대감이 엄청나게 부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기대감을 잠시 내려놓고 안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걸 대비할 수 있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나 잘 될 거니까. 아, 난 무조건 잘 돼. 느낌이 그래. 이렇게 절대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를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가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장사를 시작할 때 남들이 다 하니까, 프랜차이즈 본사가 좋다니까, 이런 말에는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수익 구조와 투자금 기준으로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 매장에 대입해 보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